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현역 시의원 등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상가가 속속 들어서면서 부동산만 180개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파견된 나주의 모 공장 근로자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에 해를 끼쳤다면서 시의원을 포함한 당원 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해당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무소속 천정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모 광주시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구원 3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최근 이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접수했다며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를 조하라고 이제 이런 몇 번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걸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게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당원에 있는데 타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해서 당연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향후여서 참석한 것뿐이지 해당 회의는 없었다며 이를 빌미로 징계한다는 건 당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도왔다든가 아니면은 성공을 했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당원들을 다시 이렇게 조금 군기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는 거지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여부는 떠나서 개소식 참석이나 선거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징계에 나선 건 드문 일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퇴선 명령도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28일에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부터 살기 위해 탈출한 것은 살인의 실행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선원들도 원심 구형량과 같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탈출한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을 지켜본 유족들은 재판 도중 이 선장이 불리한 신문에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진술을 계속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떤 좀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이 선장에 대해 유족들은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오는 28일에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기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와 민주주의 광주행동은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YMCA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내일 오후부터 추모객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으로 파견된 나주의 한 공장 근로자가 현지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숨진 30살 고모 씨의 몸에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중국 공안에 서한을 보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일 발견 당시 고 씨의 얼굴에는 핏자국과 멍자국 등 외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상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가보다는 상가를 소개하는 곳이 더 많지만 사람과 돈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31층에서 조망한 빛가람 혁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가 건물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처 상가에는 식당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다 뭐 공사장이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뭐 식당도 좀 어느 정도 생겼고 좀. 혁신도시 상가의 가장 많은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소. 이 건물은 상가 1층이 중개업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빛가람 도시에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180개로 예상보다 빠른 활성화 속도에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진척이 빠른 편이죠. 다른데 광주 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죠. 이미 기관 입주자들은 약 한 80% 정도가 내려와 있으니까. 80조 원이 넘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예산과 4,500억 원에 이르는 임직원들의 연봉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미 12개 점포가 들어섰고 추가 출점도 예정돼 있습니다. 각 시중은행이 이제 거의 다 혁신도시 내에 출점한다고 봤을 때 금융기관 간에 있어서 거래는 굉장히 격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병원은 여전히 없고 극장도 없고 사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인구가 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빛가람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동안 5.18 기록관을 누가 운영할지를 놓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갈등을 빚었는데요.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라 일단 5월 개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월 개관을 앞두고 전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5.18 기록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 등 3만 5천 점이 전시될 공간입니다. 그러나 5.18 기념재단이 보유한 5월 당사자 700여 명의 구술기록 원본 등이 기록관에 들어갈지는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관 운영을 누가 할지를 놓고 광주시와 기념재단이 갈등을 빚어와서인데 기념재단이 정책 제안을 하며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대신 국내외 교류 협력, 연구와 교육 등 5.18 기념재단과 겹치는 기능을 위탁받고 기록관 관장과 직원 구성 등을 개방직으로 열어 외부 인사 채용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그 같이 참여하고 민하고 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광주시가 기념재단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꽉 막혔던 기록관 갈등은 타협점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다가온 개관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질 전망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5월 기록물을 기부받는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미군의 F-16 전투기 2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오늘 오후 3시 25분쯤 훈련 비행 도중 한 대에서 오일 계통에 문제가 생겨 모두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했지만 조종사는 무사했고 유독물질 노출도 없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F-16 비상 착륙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질인 하이드라진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항 소방대와 함께 긴급 출동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8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옛 전남교육청 부지 매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예술고 이전 작업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떠난 뒤 낡은 건물과 부지가 황량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중해공원 일대에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교육청 부지는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개교한 지 32년이 된 광주예술고를 이 부지로 옮기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부지를 분할 매입하거나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타진 중입니다. 이제 매입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 추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 측은 높은 값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와의 협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4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일종 주거지역인데다 공공청사 부지로 묶여 있어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교육청이 나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예술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의 먼 미래를 보고 예술고등학교가 이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전남교육청 부지 매각과 함께 시교육청의 해묵은 과제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홈에서 개막 7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아는 나지완 선수가 솔로 홈런을 쳤지만 6회에 2실점하며 NC에 2대4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안정된 마운드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으로 개막전부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2003년에 기록한 개막 8연승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FC의 남길 감독이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3월의 감독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클래식 리그로 승격한 뒤 화끈한 공격 축구로 무패 행진을 이끈 광주FC의 남길 감독을 3월의 감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지난달 치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했고 7골을 넣어 12개 팀 가운데 득점도 가장 많았습니다.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4.19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후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재 기득권을 깨는 것이 호남정치 부활의 첫걸음이라며 오는 9일 후보로 등록한 이후 진보당 등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단일화 여부 등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평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지역평등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빛원전 안전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원전 안전계를 신설하고 원자력 방사능 전문가를 공업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조만간 원자력 전문가를 직원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전 전담 조직은 앞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추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수용 능력 한계 도달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나주시 송죽동 나주대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70살 황모 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와 화물차 중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34살 최모 씨와 여종업원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북구 중흥동 원룸에 변종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원격 검침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한전은 모스크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 원격 검침 시스템 기술을 출품해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기술은 검침원이 직접 출동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검침 수집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국내에서 실증 시험을 거쳤습니다. 전임지에 서 있었던 비리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재희 광주시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재희 실장이 낸 사표를 15일 만인 어제 수리했습니다. 사표가 늦어진 건 감사원 등의 이 실장 재직 시절 비위 행위에 대한 조회 회신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비서실장 재직 기간 동안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원장 시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은 이번 주 후반이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